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곤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면 더욱 마음이 아프죠. 오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무시당하기 쉬운 5가지 말과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수긍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식사 자리에서 너는 아직 결혼도 안 했으면서 그런 말을 하니? 말을 들었을 때 네, 그렇죠라며 수긍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설명입니다. 친구야, 오늘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어제 갑자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아니, 사실은 어머니가 할머니 댁에 가봐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어머니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자기 비하 발언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거 잘 못해서, 내가 좀 부족해서, 같은 말들이죠. 특히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면 결국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우유부단한 태도입니다. 뭐든 좋아요, 다 괜찮아요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가령 가족들과 외식을 할 때 너는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었을 때 항상 아무거나 좋아요라고 답하는 것이죠. 이는 결국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과도한 미안함 표현입니다.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과 살짝 부딪혔을 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네요. 많이 다치진 않으셨죠? 라며 필요 이상으로 사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행동은 작은 실수도 큰 잘못인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와 대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적인 수긍이 왜 문제가 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수긍은 마치 물 흐르듯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존재감을 스스로 지워버리는 행동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너는 아직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해 못해. 네, 그렇죠. 직장에서의 대화입니다. 너는 경험이 없으니까 이건 잘 모를 거야. 네, 그러네요. 친구와의 대화 상황입니다. 넌 항상 그렇게 우유부단해서 이번에도 어려울 거야. 이러한 대화들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수긍해버립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될까요?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반박하면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걱정되죠. 자신감 부족 때문입니다. 나는 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대꾸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아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조건적인 수긍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존감의 하락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부정하다 보면 결국 스스로도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한번 무시당한 사람은 계속해서 무시를 당하게 되죠. 상대방도 여러분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관계의 질도 저하됩니다. 진정한 소통이 없는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매우 불안정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제 무조건적인 수긍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존중받는 대화법을 익혀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수긍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셨지만 저만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시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셨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이러한 대화법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도 명확히 표현합니다. 감정적이지 않고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둘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세요. 시선 처리는
상대방과 적절한 눈맞춤을 유지합니다. 자세는 어깨를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합니다. 목소리는 명확하고 또렷한 톤으로 이야기합니다. 셋째, 긍정적 자기 대화를 실천하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의 의견은 가치가 있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점진적 실천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대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상황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1일차에 식당에서 메뉴 고를 때 자신의 선호도 표현하기, 2일차에 친구와의 가벼운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 말하기, 3일차에 가족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입장 표현하기. 이렇게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 무조건적인 수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두 번째로 과도한 설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친구와 약속을 취소하면서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미안해. 오늘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어제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거든. 아니, 사실은 팀장님이 갑자기 보고서를 수정해달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보고서 담당자거든. 근데 이게 내일 아침까지 끝내야 하는 거라서.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해 줄 때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 설명이 부족해서 상대방이 화를 내지 않을까,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거죠.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친구들 만나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못 갔었잖아.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중요한 약속이라서. 다들 바빠서 이번에 못 가면 다음에 또 언제 만날지 모르고. 직장에서는 더 심각해지죠. 부장님, 이번 프로젝트 마감일을 조금만 연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고 거기다 지난주에 다른 업무가 겹치면서 이런 과도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길게 설명하면 할수록 오히려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죠. 상대방에게 부담을 줍니다. 너무 많은 설명을 들으면 상대방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곤란해져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다 보면 결국 스스로도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면 됩니다. 약속을 취소할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미안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약속은 못 지킬 것 같아. 다음 주에 시간 괜찮아?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이번 주말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주말에는 꼭 집에서 시간 보낼게요.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부장님,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감일을 이틀 정도 연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간단 명료한 설명은 확신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문성이 돋보입니다. 핵심만 말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어요. 불필요한 설명으로 상대방의 시간을 뺏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거울을 보면서 연습해 보세요. 평소에 길게 설명하던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걸 한 문장으로 줄여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연습해 보세요. 나 요즘 말을 줄이는 연습을 하고 있어라고 솔직히 말하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실제 상황에서 시도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도 놀라실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반응이 돌아올 테니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불필요한 설명으로 가리지 마세요. 세 번째로 자기 비하 발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비하 발언이 왜 위험할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이런 말들을 내뱉곤 합니다. 아, 나는 원래 이런 거 잘 못해서. 내가 바보라서 그래. 나는 이런 걸 이해 못하나 봐. 특히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이런 말이 더 자주 나오죠. 회사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됐을 때,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려고 할 때, 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말이에요. 처음에는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이 오히려 친근감을 준다고 생각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자기 비하 발언은 생각보다 훨씬 큰 해를 끼칩니다. 우리 뇌는 자신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바보야라고 100번 말하면 정말로 그렇다고 믿게 되는 거죠. 마치 최면을 걸듯이 말이에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을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라고 말해주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여러분의 자기 비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직장인이 회사에서 항상 저는 이런 거 잘 못해요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그렇지 않아요라고 격려해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작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말을 모두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자기 비하는 마치 독처럼 서서히 우리의 자신감을 갉아먹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농담처럼 시작했던 말이 나중에는 정말로 우리를 제한하는 한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습관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자기 비하적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같은 패턴을 따라하게 됩니다. 결국 이는 세대를 넘어 전달되는 부정적인 유산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자기 비하 발언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하루 동안 자신이 한 자기 비하 발언을 기록해 보세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 다음은 이런 말들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잘 못해 대신에 이건 아직 배우는 중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내가 바보라서 그래 대신에 이번에는 실수했지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이죠. 나는 이해가 안 돼 대신에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요. 이런 변화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마치 외국어를 처음 배우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특히 중요한 건 실수를 했을 때예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역시 나는 안 되라고 말하는 대신 이번에는 잘 안 됐네.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라고 말해보세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런 일 처음이라 라고 말하는 대신 이 일을 통해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같은 상황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들은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죠. 자신을 믿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결국 현실이 됩니다. 지금 당장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어색하신가요? 괜찮아요. 그래도 계속 해보세요.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게 될 거예요.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중한 친구한테는 뭐라고 말해줄까? 그리고 그 말을 자신에게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유부단한 태도를 버리고 현명하게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아무거나 좋아요라고 말하기 전에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회사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가기로 했다고 합시다. 어디로 갈까요? 라는 질문에 바로 아무데나 가요라고 답하는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저는 오늘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네요. 근처 설렁탕 집은 어떨까요? 가족들과 주말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등산을 가보는 건 어떨까요? 날씨도 좋을 것 같은데
북한산 쪽이 단풍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제안을 하면 오히려 결정을 내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모두가 아무거나 좋아요라고 하면 오히려 결정이 더 어려워지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의견을 낼 때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런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말하면 독단적이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의견은 확실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회의 중에 의견을 내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비슷한 케이스를 보면 이렇게 근거를 함께 제시하면서 의견을 말하면 여러분의 의견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또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하면 상대방도 더 편안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에요. 이제 5번째로 살펴볼 과도한 미안함 표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살짝 어깨가 부딪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네요. 많이 다치진 않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달아 사과를 하시진 않나요? 사실 가벼운 부딪힘에는 간단한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충분했을 텐데 말이죠. 일상의 다른 순간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회사에서 동료에게 간단한 질문을 할 때도 바쁘실 텐데 죄송해요. 잠시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죄송한데. 카페에서 주문할 때도 죄송한데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죄송합니다만 얼음은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런 과도한 미안함 표현이 왜 문제가 될까요? 먼저 진정한 사과가 필요한 순간에 그 말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마치 늑대 소년처럼요. 정말 사과해야 할 때 그 진정성을 전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습관은 자신을 작은 존재로 만듭니다. 마치 항상 미안해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들려드릴게요. 한 직장인이 항상 모든 요청에 죄송합니다를 붙여서 말했답니다. 어느 날 상사가 그에게 물었어요. 왜 항상 미안해 하시나요? 당신은 그저 당신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그제야 그는 자신의 습관적인 사과가 얼마나 불필요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해요. 이런 과도한 미안함 표현은 상대방도 불편하게 만듭니다. 가벼운 대화가 무거워지고 단순한 요청이 큰 부탁이 되어버리죠. 결국 상대방도 여러분과의 소통을 부담스러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습관은 우리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계속해서 미안해하다 보면 정작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것들도 주저하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정말 사과가 필요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발을 실수로 밟았다면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죠. 하지만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거나 동료에게 업무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카페에서 주문할 때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립니다. 얼음은 조금만 넣어주세요. 동료에게 질문할 때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프로젝트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길에서 살짝 부딪혔을 때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투나 어조도 함께 바뀌어야 해요. 당당하되 공격적이지 않게, 부드럽되 약해 보이지 않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회의 중에 의견을 제시할 때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 제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식당에서 음식을 잘못 가져왔을 때도 죄송한데요. 제가 시킨 게 이게 아닌 것 같아요가 아니라 실례지만 제가 주문한 메뉴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말의 형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당당히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물론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사과할 수 있게 되죠. 불필요한 사과를 줄이면 정말 필요한 순간의 사과는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미안해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무시당하기 쉬운 말과 행동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수긍, 과도한 설명, 자기 비하 발언, 우유부단한 태도, 과도한 미안함 표현. 이 5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중 하나만 바꾸기 시작해도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도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최소한으로 줄여보는 거예요. 사과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이 말을 사용해 보세요. 또는 하루 동안 모든 결정에서 자신의 선호도를 분명히 밝혀보세요. 아무거나라는 말 대신 구체적인 의견을 말하는 거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마치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글씨를 쓰려고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어색함은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시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시도로 모든 것이 바뀌길 기대하지 마세요. 마치 운동을 시작할 때처럼 조금씩 변화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과도한 설명을 하거나 불필요한 사과를 하거나 자기 비하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그저 알아차리고 다음에는 다르게 해보면 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결국 자기 존중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감정과 선호도는 모두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이 참아왔고, 너무 많이 숨겨왔고, 너무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이제는 그만두어도 좋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런 변화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당당해질수록 관계는 더욱 건강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만들어지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미안함으로 자신을 감추지 마세요. 더 이상 과도한 설명으로 자신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더 이상 자기 비하로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더 이상 우유부단한 태도로 자신을 부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무조건적인 수긍으로 자신을 지우지 마세요. 이제는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당신의 생각을 말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변화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황금 인생을 살기 위한 또 다른 지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